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국제 경제 흐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중요한 이슈로 손꼽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 그리고 그것의 청산 프로세스.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 기준을 기존의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로 늘린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0.25%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0.5% 이상으로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기준금리 자체를 올린 건 아닙니다만 아베노믹스 기조에서 계속 엔저로 유지되던 시장에 큰 변화의 흐름을 가져다 준 것은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실제로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 이후로부터 달러당 한 150엔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최근에는 128엔 수준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엔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강세가 되어 간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어 가면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미국을 대표로 해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많은 펀드들이 있죠. 뭐 헤지 펀드들, 사모펀드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32% 정도 돼요. 근데 일본은 반면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0.41% 정도 됩니다. 지금 두 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만 4.6%가 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미국의 이 펀드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돈을 싸게 빌려서 높은 금리를 주는 자산들을 사면 거기서 금리 차이만큼 돈을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건 펀드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사례도 있고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나오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해서요. 일본의 은행에서 엔화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요. 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기가 좋겠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담보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 대출받은 엔화를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환전한 달러로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요. 자, 이 과정을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모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미국 국채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익에서 일본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뭐 이자 비용이나 환전 비용 이런 것들을 차감을 하면 그 차이만큼을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자, 규모가 클수록 이자 수익이 엄청나지겠죠? 신흥국에도 이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엔화를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여기서 초반에 엔화 가치가 갑자기 강세가 되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에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로 잘 놀고 먹고 있던 펀드들이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처음 엔화 대출을 받을 때는 1달러당 100엔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미국 펀드가 일본은행에서 10억 엔을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10억 엔을 달러로 환전을 하면 1000만 달러가 되겠군요. 자, 근데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돼서 1달러당 80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펀드들은 갑자기 이 일본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출받은 금액을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기존에는 10억 엔을 갚으려면 1000만 달러만 주면 됐었는데 이렇게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10억 엔을 갚으려면 1250만 달러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100엔을 갚으려면 1달러만 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1.25달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자놀이 좀 하려다가 원금 상환이 갑자기 25%나 그 부담이 증가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펀드들은 엔화가 더 강세가 되기 전에 네, 얼른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고요. 그 달러를 엔화로 환전을 해서 일본 은행에 빌린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겠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흥국은 또 투자 회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007년도 금융위기 전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때가 이때입니다. 원화 대비 엔화가 거의 2배 정도가 튀어 올랐어요. 원래는 100엔당 한 75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랬던 환율이 100엔당 네, 거의 159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원금 부담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펀드들 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로 뭐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개인들도 엄청나게 도산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역시나 네, 신흥국이에요. 해외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산을 다시 현금화를 시킬 때 이 신흥국 자산 시장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 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아까 일본에서 돈을 빌린 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도 했지만요. 신흥국 시장에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들도 많이 매입을 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신흥국 시장 채권을 팔아서 달러로 교환을 하게 될 것이고 가지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신흥국들은 자국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해당 신흥국 환율은 또 엄청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면 신흥국 중앙은행에서는 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던 것을 풀 텐데, 네, 그러다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동나는 순간,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IMF 같은 위기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 가진 달러가 없으니까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에서 빌려주는 달러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형국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을 하면 이 달러로 환전하고 또 환전해 나가는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흥국 시장이 먼저 흔들리게 되고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나 엔화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는 그러한 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이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이게 세계 경제로 보았을 때 꽤 큰 사건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러한 것들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런 엔화 강세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뭐 1달러에 100엔 주던 것을 80엔만 주면 사올 수 있어서 좋긴 하겠는데 이제 수출할 때가 문제죠. 너무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게 되면 100엔짜리를 원래 수출하면 1달러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5달러에 팔아야 네, 기업들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비싸게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외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수출 기업들을 살려서 무역 적자를 피해야 할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달러에 뭐 80엔 수준이 아니라 1달러에 한 90엔 수준까지 적정하게 올려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일본 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 달러를 엄청나게 매입을 해서 네, 달러 가치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던가 아니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매입을 해서 어쨌든 미국 국채를 매입하려면 결국에 엔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근데 이런 엔화 강세에 또 불을 붙일 수 있는 흐름이 요즘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물가 수준도 근 25년 대비해서 네,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요. 거의 4%인데 어쨌든 일본 국민들도 높은 물가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니까 좀 짜증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높은 물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씩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걱정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나마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변동폭도 그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약간 안정이 되고 있긴 한데 또 저번처럼 깜짝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 또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 일이라서 모두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혹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정하에 엔화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세계 여러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결국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으로 몰리게 될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너무 급격한 엔화 강세가 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매입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게 된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나리오인데, 자, 그럼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이 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 거잖아요. 네,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엔화 가치, 대출을 상환하려고 엔화를 계속 사야 되니까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엔화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강세가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국 국채 가격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쓴 것처럼 이 달러 ETF와 미국 국채 ETF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달러 선물, 네, ETF도 한번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요즘 이러한 엔화 강세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원화도 약간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원화도 좀 강세예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돼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뭐 1200원대가 깨지고 1100원대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이제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게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달러 ETF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한번 어느 시점에서 상승 변곡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 국채도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일본에서 단행을 한 이후에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네, 잠시 국채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므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가격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 하락은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나중엔 더 오르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드린 말씀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천천히 한번 복기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도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본 관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